안녕하세요. 나라 꼴이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일본과 소원해지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한 손실이 뭔데요? 되게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최상목 경제수석이라고 하는 이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작년에 중국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중국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수출, 다변화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대놓고 한 놈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러한 얘기들을 대놓고 언론 석상에 나와서 얘기한 건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여실히 내보인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물론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은 한국에게 많은 어려움을 선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물건들을 과거처럼 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안 좋죠. 무역 적자가 12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대중국 수출이 틀어막힌 탓이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한국은 일본과도 연계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과도하게 고개를 숙이고 낮은 저자세를 취하는 건 그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개 바짝 엎드려서 그냥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중국 때리기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렇게 동참을 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한국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지금 중국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국에 많이 퍼지고 있죠. 아무리 보시피 과거에는 중국에서 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퇴색되다 보니까 아무리 보시피라고 하는 나라의 실적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가 중국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일본이 한국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일본이 제대로 된 사죄나 아니면 제대로 된 호응을 해주는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그저 한국만 먼저 다가서서 저렇게 물꼬를 틀려고 애쓰는 모습은 좋은 상황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저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한국은요. 더욱더 일본과 미국에 예속돼서 더 끌려다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탓이라고 봐야죠.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충격을 아마 느끼면서 반성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정부가 좀 더 반면교사하고 좀 더 나은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아마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서 온갖 폐악질들이 온갖 시세 조작과 담합과 사기를 쳤던 것들이 많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 수입 적자, 경상 수입 적자, 한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겠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다 진보다 이런 정치 기득권들이 갈라치기에서 서로 싸우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허울 좋은 그런 허상들에 취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50억 그리고 장제원 같은 장제원 일가의 대놓고 저지르는 그런 불법 행위들, 배임행령들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온갖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을 탕진하고 함부로 자기들끼리 취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그런 이들을 개인적인 사적 복수를 통해서 처벌하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커와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죽임당하는 경우가 생겨야 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죠. 일본은 그나마 아베 전 총리가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일본의 기득권들이 그래도 서민들을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우려하죠. 국민들을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한국은요. 지금 여전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국민들 전부 다가 뛰쳐나와가지고 길거리 시위하고 강제 하야를 시켜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태원에서 젊은 청춘들이 죽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주 69시간을 윤석열 지가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냥 그 관계 부처가 잘못한 것처럼 그냥 떠넘기고 있죠.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 나라 꼴이 더 엉망이 되고 더 막장이 될 거다라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살펴봐야 되는 지금의 한국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일본이 빌붙어가지고 일본의 굴욕적인 모습을 내보이면서 일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냐?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기댈 곳도 없고 국민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무슨 놈의 일본이라고 하는 그 사죄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극우를 내세우고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한국을 무시하는 그 일본에게 저렇게 고개를 숙이냐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고 화가 날 뿐이죠.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잃어버린 경제 효과가 20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실화를 연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에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